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서는 당신이 손에 쥔 명함 한 장이 당신이 90도 폴더 인사를 받을지 아니면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할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그 잔혹한 법칙이 모든 경우에 통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청솔그룹의 운명을 가를 전략회의, 그 열쇠를 쥔 사람은 권위 있는 회장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을 닦는 미화원의 딸이었습니다. 단 10분의 시간과 용기 있는 심장 하나로 그 소녀는 거대한 지진을 일으키며 가장 화려한 가면들을 벗겨냈습니다. 그 운명의 1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을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청솔타워 20층, 불빛이 환하게 켜진 회의실 한가운데. 마태성 부사장이 저 여자가 통역을 해낸다면 내 당장 사표를 쓰지 라고 내뱉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걸어 들어온 사람은 전문 통역사가 아니라 방금 지하에서 바닥을 닦던 미화원 여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누구도 숨조차 쉬지 못했고 회의실 안의 모든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으며 싸늘하고도 놀란 그리고 다소 불쾌한 시선들이 심플한 흰 셔츠를 입은 젊은 여자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신미래가 결코 마주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긴 하루의 마지막 장면일 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을지로의 작은 카페 카운터 뒤에 앉아 저녁 과외 수업을 위한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미래, 22세, 국제관계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매일 3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비싼 등록금을 한 푼 두 푼 모으기 위해 애쓰는 그녀에게는 소박하지만 강렬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벌 그룹의 화려한 회의실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2가지 언어로 날카로운 협상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오후 수업이 끝나고 배달 아르바이트 헬멧을 벗은 뒤 청솔타워 지하에서 바닥을 닦는 엄마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줄 때면 그 꿈은 아득히 멀어지곤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100명의 여사는 이 건물에서 8년째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등은 굽어가고 손은 독한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습니다. 가끔 엄마는 농담처럼 우리 미래가 진짜 통역사가 되면 내 평생 처음으로 고개 한번 빳빳이 들고 살아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그저 바람처럼 가볍게 웃어넘기며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미래는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지하 3층은 서늘했지만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엄마는 청소 도구실 근처 구석진 곳에서 쪼그리고 앉아 타일 바닥을 닦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래가 카트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으며 말을 걸려던 순간 지나가던 직원 2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통역 담당자가 사고를 당했대. 팔이 부러져서 회의에 참석 못한다던데. 파트너가 상하이 사람이라 엄청 까다로울 텐데 누굴 데려오지? 미래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청솔그룹과 국제투자단 사이의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경제뉴스에서 며칠째 보도되었고 그녀도 졸업 논문을 위해 그 회사의 자료를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 외워온 중국어 전문 용어들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서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저 청소부의 딸일 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고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서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경멸 가득한 목소리가 또박또박 흘러나왔습니다. 통역이 없어? 그럼 회의는 취소해. 땜질식으로 일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니까. 밖에서 바닥 닦는 아줌마라도 중국어 할 줄 알면 데려오든가. 만약 그 여자가 통역을 해내면 내가 당장 사표를 쓰지. 그 목소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신미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가 엄마를 쳐다보자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 자신의 직업과 계급을 농담거리로 삼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인지 아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바로 눈앞에서 옳은 척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도시락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백 여사가 고개를 들어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미래는 엄마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안심시키듯 웃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이 엄마를 모욕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미래는 로비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해서 안내 직원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아직 통역을 구하지 못했다면 제가 오늘 오후 회의를 임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내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심이니? 이건 정말 큰 회의야. 회장님도 계시고 외국 파트너도 있어서 보안 시스템상 외부인은 못 올라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회의는 취소되겠죠. 위쪽에 전화해서 물어봐 주세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미래의 강단 있는 눈빛을 보고 왠지 모를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20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몇 초의 침묵 끝에 회장 비서의 차분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시 출입증 발급해서 올려보내세요. 단 10분입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위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 박동은 빨라졌습니다. 20층 문이 열리자 마치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눈부신 백색 조명, 반질반질한 나무 바닥, 질서 정연하게 놓인 검은 가죽 의자들.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방금 들어온 사람이 이 비싼 공간에 존재할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듯했습니다. 류진호 회장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침착한 모습이었고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태성 부사장은 젊은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미래는 똑바로 서서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국제관계학과 재학 중인 신미래라고 합니다. 10분간 통역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실수한다면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마 부사장이 건조하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 들었지? 2번 말하게 하지 마. 미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해낸다면 부사장님도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회의실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몇몇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일개 대학생이 부사장에게 맞서다니요. 류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원석을 관찰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금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말입니다. 좋아, 시작하지. 만약 10분을 버텨낸다면 검토해 보겠네.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은 학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과외를 하며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순간이자 엄마의 품위를 지킬 순간이었습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 누구도 엄마의 직업을 짓밟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미래는 차가운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결의에 찬 얼굴 위로 백색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회의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미래의 인생뿐만 아니라 청솔타워 전체가 전례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등 뒤로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미래는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는 베일듯 무거웠고 아메리카노 향과 비싼 향수 냄새, 갓 인쇄된 종이 냄새가 섞여 지하 3층의 익숙한 세제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테이블 상석에는 류진호 회장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와 네모난 얼굴, 깊고 침착한 눈을 가진 그는 아무 말 없이 미래가 들어올 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의 의미였지만 동시에 이곳은 장난치는 곳이 아니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오른편에는 송지훈 법무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얇은 안경을 쓴 그녀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 위로 쉴 새 없이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각 부서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표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중국 측 파트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천하일용 대표는 키가 작고 다부진 체격의 안경을 썼으며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만년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는데 입매는 언제나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젊은 남녀 보좌관이 노트북을 맹렬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자신에게 쏠리는 수십 개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평가하는 눈빛, 불쾌한 눈빛,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까지. 테이블 끝자락에서 젊은 직원 2명이 미래에게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대학생이라는데 수업 시간에 배우는 간단한 회화나 하겠지. 국제 계약을 뭘 알겠어. 놔둬. 망치면 취소하고 내일 다시 잡겠지. 구색 맞추기로 애 하나 데려온 거네. 그 말들은 바늘처럼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미래는 감정을 삼키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류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양측의 말이 잘 들리는 중간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앉게. 말했듯이 10분간 임시 지원이야. 안 되겠다 싶으면 중단할 테니 누구도 원망하지 말게. 하지만 만약 자네가 해낸다면 다른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기억해야 할 거야.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에 모두가 그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성 부사장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얼굴로 조소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돌려 미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잘 들어. 이건 이번 분기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야. 실습장이 아니라고. 들리는 대로 정확하게 통역해. 괜히 살 붙이지 말고. 나중에 실수 생기면 내가 다 책임져야. 난 기자들한테 해명할 시간 없으니까. 미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실수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해낸다면 부사장님도 약속 지키십시오. 찰나의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미래는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파트너 측에서 갑자기 입을 열어 긴장을 깼습니다. 천하일용 대표가 상하이 특유의 억양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끝을 삼키는 듯한 발음의 속도까지 꽤 빨랐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숫자만 논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미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학 간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상하이 억양을 듣고 삼키는 발음을 하나하나 따라하며 귀에 익혔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홀로 견뎌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자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천하일용 대표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숫자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첫 문장은 막힘없이 술술 나왔습니다. 한국 측의 한 이사가 송 이사를 돌아보며 틀린 게 없는지 묻는 듯했지만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본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파트너 측은 협력의 역사,
예비 수치, 시장 분석 등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중국어 억양은 미래가 교재에서 배운 표준어와 달랐고 간간이 섞이는 방언과 농담 섞인 은유적인 표현들까지 있어 미래는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미래의 머릿속을 스치며 자동으로 재배열되고 사투리의 껍질이 벗겨진 뒤 한국어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고 간결하게 중간에 어색한 공백 없이 리듬감 있게 통역했습니다. 통역을 거듭할수록 그녀는 대화의 흐름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점점 재무 쪽으로 깊어지면서 금리 상한선, 자국 통화 전환 비율, 자본 조정 같은 개념들이 연달아 등장했습니다. 미래도 논문에서 읽어본 적은 있지만 회의 현장에서 쏟아지는 용어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중국 측 보좌관 중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갑자기 천 대표에게 몸을 돌려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의 발음은 훨씬 더 강한 억양으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듣고 잠시 멈칫하자 가슴이 조여왔고 한국 측 몇몇 이사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 부사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어려운가 보지, 대학생 아가씨?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해. 대충 통역하지 말고. 미래는 뒤를 돌아보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변동성이 클 경우 환율 조정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리스크를 우리 쪽으로 넘기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전문 용어를 고르느라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파트너 쪽을 향해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더 느긋하고 단단해졌습니다. 한국 측의 젊은 이사 한 명이 목구멍으로 나오는 감탄사를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하일웅 대표의 눈빛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몸을 앞으로 숙였으며 펜을 돌리던 손도 멈췄습니다. 그는 보좌관과 짧게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물고기를 배에 묶는데 한쪽 줄만 묶어둔 것에 비유하며 반대쪽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은유적인 성어를 사용했습니다. 미래는 듣자마자 전율을 느꼈습니다. 직역하면 방 안의 한국인들은 그 속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뻔했기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한번 둘러보고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천 대표께서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리스크 분배를 마치 물고기를 배에 묶는데 한쪽 줄만 묶어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즉 파도가 치면 줄을 잡은 쪽이 충격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맥락에서 그들이 제시한 환율을 수용하면 우리 측이 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송 이사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계약서 위에 손을 멈췄습니다. 류 회장은 등받이에 살짝 기대며 계약서에서 눈을 떼고 앞에 앉은 대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의 중국인 보좌관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천하일웅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어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가씨가 지금까지 만난 전문 통역사들보다 이해가 빠르네요. 미래는 그 말을 들었지만 통역하지 않고 마치 못 들은 청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역할 필요 없이 분위기만 바꾸면 되는 말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환율 환산표 프레젠테이션 단계로 넘어갔을 때 회의실 뒤쪽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빽빽한 숫자들의 나열이 나타났습니다. 페이지 구석에 적힌 작은 글씨 한 줄이 미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한 환율 1위안당 3.52 환산 단위. 미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 논문을 쓰며 확인했던 기준 환율은 3.25였습니다. 숫자 위치가 뒤바뀌면서 생긴 차이 3.52 대 3.25, 무심코 지나칠 법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적용되면 엄청난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침묵한다면 회사는 10%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입을 연다면 월권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통역사일 뿐이니까요. 유일한 임무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천하일ung 대표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환율의 안정성과 양측의 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한 글자 한 글자 통역했지만 목소리는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자리 건너 앉아있는 송 이사 앞에는 한국어 계약서가 띄워진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이 교묘한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미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고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 어디서 배우든 정직하게 살고 끝까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야. 침묵한다면 그녀는 엄마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한다면 조용히 하라는 호통과 함께 주제넘다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마 부사장은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역 다 했어? 중간에 멈추지 마. 여기가 학교인 줄 아나. 미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역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송 이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자료를 더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손은 번개같이 움직여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고 자신의 메모지 귀퉁이에 작게 글씨를 휘갈겨 썼습니다. 환율 숫자 도치 3.52 대 3.25, 기준표 재확인 요망. 그녀는 메모지를 접어 송 이사 쪽으로 슬쩍 밀었습니다. 송 이사는 흠칫 놀라며 시선은 앞을 향한 채 손으로 메모지를 끌어당겼습니다. 책상 밑에서 메모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송 이사는 마우스에 손을 얹고 재빨리 브라우저 창을 띄워 몇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불과 몇 초 후 미래는 송 이사의 입가가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송 이사는 고개를 들어 류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교차하며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류 회장이 펜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3번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는 찰나 마 부사장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상대방은 대형 파트너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숫자는 분명 정확할 겁니다. 신뢰 없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게다가 오늘 통역은 고작 대학생 아닙니까? 잘못 봤을 수도 있죠. 그 말은 미래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서둘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송 이사가 차분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류 회장님, 방금 은행 시스템으로 퀵 체크를 해보았습니다만 현재 기준 환율은 3.25로 상대방이 제시한 3.52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숫자가 뒤바뀐 단순 오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측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참조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송 이사에게 쏠렸다가 몇몇은 미래를 힐끔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송 이사가 왜 갑자기 확인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 부사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침착함을 가장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부드럽게 물어보면 되죠. 괜히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서 파트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하지만 비전문가의 의견 때문에 이를 그르치지 말란 말입니다. 비전문가의 의견이라는 말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미래는 갑자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지만 바로 그때 천하일ung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국 측을 똑바로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귀사에서 이 수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함께 검토해서 명확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느 쪽도 손해를 입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그러고는 미래를 슬쩍 쳐다보며 둘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중국어를 덧붙였습니다. 작은 아가씨,
눈썰미가 아주 좋군요. 숫자가 뒤바뀐 걸 눈치채는 사람은 드문데 말이죠. 미래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 칭찬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울려 퍼지자 회의실 내 몇몇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단순한 무모한 대학생이 아니라 자신들도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을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계약서 페이지가 넘어가며 깨알 같은 조항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두 가지 언어가 오가는 가운데 미래는 팽팽하게 당겨진 연결끈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단순한 언어가 아닌 책임감이 실렸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어깨는 무거워지고 손은 떨렸지만 눈은 스크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글자 하나만 실수해도 그 여파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파트너 측이 자료를 교체하는 틈을 타 류 회장이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학생, 힘들면 잠시 쉬었다 해도 돼. 하지만 어쨌든 방금 건 고맙네. 미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마치 그녀의 등 뒤로 파란 유니폼을 입고 바닥을 닦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회의 시작 10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고 누구도 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일 뿐이며 진짜 어려움과 장벽은 이 회의실 문 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한국 측의 환율 이상 징후 발견을 도운 순간부터 회의실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은 누군가 커튼을 걷어 젖혀 빛이 쏟아져 들어와 각자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쾌하고 당혹스러워한 사람은 바로 마태성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묶고 팔짱을 꽉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미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이물질을 탐색하듯이 말입니다. 그 느낌에 미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의 초반 마 부사장은 그녀를 잉여인간 취급했지만 환율 오류를 찾아낸 순간부터 그의 눈빛은 경멸과 의심, 그리고 질투가 뒤섞인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일개 미화원의 딸인 어린 여대생이 회의실 전체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구겼으니까요. 불과 몇 분 후, 마 부사장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추가 조항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용어가 좀 복잡해서 학생이 통역을 따라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설명해 주지. 예의 바른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직접적인 공격이었기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며 의도적으로 아주 긴 문장과 복잡한 구조, 심지어 오래된 관리자들도 다시 봐야 할 법한 기업 법률 용어를 섞어 늘어놓았습니다. 자, 통역해봐. 조금이라도 틀리면 저쪽에서 오해할 테니까. 미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가 횡설수설하며 지어낸 문장들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마 부사장이 말한 것보다 훨씬 간결하고 명확하게 중국어로 통역했습니다. 파트너 측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중국인 보좌관 한 명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천하이룽 대표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마 부사장의 첫 번째 공격은 완전히 빗나갔군요. 송 이사가 류 회장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보셨습니까? 마 부사장이 일부러 꼬아서 말했는데 저 학생이 의미를 정확하게 고쳐서 전달했습니다. 류 회장은 대답 없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마 부사장은 그 낌새를 눈치채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전수를 받고 파트너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국어로 말을 잘랐습니다. 잠깐. 저 사람들 말은 그게 아니잖아. 두 단계 모두 우리한테 보상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니야? 맞지?
사람들의 시선이 미래에게 쏠렸습니다.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고개를 끄덕이면 파트너의 말을 오역한 셈이 됩니다. 반박하자니 손님들 앞에서 상사의 말에 대꾸하는 꼴이 됩니다.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파트너에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천하일용 대표는 테이블에 팔을 괴고 미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의도는 각 단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미래가 다시 통역하자 회의실 공기가 멈칫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마 부사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파트너 측은 마 부사장의 개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통역을 그따위로 하나? 그렇게 되물으면 저쪽에서 우리가 조항을 오해하고 있다고 의심할 거 아니야? 센스 있게 해야지. 미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저는 양측이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도 반항적이지도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들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문 근처에 앉아있던 재무이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학생 말이 맞아. 다시 확인하는 게 정석이지. 마 부사장이 맘대로 해석한 게 맞네. 옆 사람은 고개만 끄덕일 뿐 누가 들을까 봐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 부사장은 진짜로 약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가 평정심을 잃으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파트너들이 실행 단계를 논의하며 주제를 바꾸는 사이 마 부사장이 미래 쪽으로 몸을 기울여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넌 그냥 설거지나 하고 과외나 하는 자빌꾼이야.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건 딴 사람이 없어서지 이 회의실에 내 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 게다가 내 엄마가 저 밑에서 바닥 닦는데 내가 그 아줌마가 닦은 바닥을 몇 번이나 밟고 다녔는지 알아? 내가 널 우대해 줄 것 같아. 미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앉은 건 동정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만큼 내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그곳은 제 어머니의 일터이지 부사장님이 남의 인격을 밟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마 부사장의 눈빛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일개 대학생이 이렇게 받아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서류 뭉치를 들고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 다시 통역해봐. 내가 이해나 하는지 보자고. 그가 가리킨 곳은 아주 작은 주석으로 읽기 어려운 한문투의 고어로 쓰여 있어 비즈니스 문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전문 통역사도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미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문을 전공한 친구와 함께 공부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딱 1초간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천천히, 정확하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함정을 피해 통역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문장을 끝마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의심의 침묵이 아니라 경이로움의 침묵이었습니다. 천하일용 대표가 먼저 짧지만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가씨, 현대 중국어뿐만 아니라 고문까지 꿰뚫고 있군. 미래는 그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이때 가장 조용한 사람은 마 부사장이었습니다. 방 안에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창피함을 감추려는 듯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됐고, 몇 마디 통역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계속 진행합시다. 리스크 처리 조항 통역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처음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부사장의 자신감은 초조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파트너 측의 젊은 여성 보좌관이 중국어로 천 대표에게 작게 말했지만 미래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 부사장이라는 사람, 통역사보다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미래는 그 말을 통역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0.5초간 멈칫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마 부사장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느끼는 감정은 승리감이 아니라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이었습니다. 한쪽은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권력자, 다른 한쪽은 중요한 문구 하나하나를 확인해 주길 기다리는 글로벌 기업. 심장이 터질 듯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그들은 영원히 그녀를 우연히 자리를 잘못 찾아온 사람 취급할 테니까요. 머릿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야, 절대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마라. 알겠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두를 올려다보며 다음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미래는 진짜 실력과 계급적 편견 사이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누군가 압력을 한껏 높여놓은 듯했습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미래는 벼랑 끝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은 그녀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매서운 눈빛의 마태성 부사장. 다른 한쪽은 파트너와 회사 경영진의 점점 커져가는 기대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와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그쳤습니다. 협상의 마지막 조항들이 발표될 즈음, 류 회장이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계약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전체 내용을 재확인하고 싶네. 신밀의 양, 이중 언어 계약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주게. 가볍게 들리지만 미래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수락한다면 눈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 전체를 검토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운 좋게 몇 문장 맞췄을 뿐 깊이 있게 이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고 긴장으로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네.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보조 도구가 필요합니다. 마 부사장이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보조 도구? 여기가 회의실이지 컴퓨터 실습실인 줄 아나? 뭘 꺼내려는 거야? 핸드폰, 몇몇 사람이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1초 뒤, 미래가 배낭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내자 그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겉면에는 페인트 칠한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미래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네, 보조 도구가 맞습니다만 게임이나 영화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늘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친구와 함께 만든 문서 비교 도구입니다. 이름은 트윈 브릿지입니다. 회의실 안이 멈칫했습니다. 트윈 뭐라고요? 젊은 이사가 되물었습니다. 트윈 브릿지, 이중 다리입니다. 두 가지 핵심 기능 때문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는 이중 언어 간의 의미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무 수치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 부사장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계약서 검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고? 회사가 전문가가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여기 부서별로 다 있는데 대학생이 만든 장난감을 회의실에 들고 와. 미래는 잠시 침묵하다가 바위처럼 단단하게 한 글자씩 내뱉었습니다. 장난감이었다면 감히 들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고 있고
조항 하나가 잘못되면 얼마나 큰 손해를 입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류 회장은 탐색하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시연해 볼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바로 그 순간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수군거림도, 비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트북을 여는 미래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바탕에 2개의 언어 입력창이 있는 도구에 접속했습니다. 그녀는 수백 번 해본 사람처럼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계약서의 각 줄이 스캔되면서 상태 표시줄이 안정적인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간혹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깜빡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올 때마다 미래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이사가 작게 물었습니다. 진짜 오류인가? 근처에 있던 송 이사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오타가 아니야. 내용이 달라. 좌중이 경악했고 미래는 의자를 가볍게 밀고 일어나 양측 모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제 도구가 한국어와 중국어 계약서 사이에서 총 6개의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3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는 그대로 진행할 경우 환율 숫자 도치와 숨겨진 수수료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에서 1013%의 재무적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문가에 앉아있던 재무이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0%? 30억 원이 넘는 돈이야. 가볍게 볼 일이 아니군. 마 부사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자작 프로그램이 전문팀보다 정확할 리가 없어. 나한테 보여줘. 그가 화면을 자신 쪽으로 돌렸지만 화면은 그녀 편도 누구 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데이터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문구는 명확했습니다. 의미 불일치 발견. 12.4조항 리스크 전환 비율이 A측 한국에 불리하게 설정됨. 마 부사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럴 리가. 이 계약서는 파트너 쪽에서 받은 거야. 내가 확인했는데 이상 없었어. 바로 그때 천하일용 대표가 두 손을 맞잡고 테이블 위에 올리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합의하지 않은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건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고 우리 쪽 잘못도 아닙니다.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모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면의 뜻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측에서 작성한 조항에 오류가 있다면 그 책임은 계약 준비 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의 책임자는 바로 마태성 부사장입니다. 미래는 책상 아래로 마 부사장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송 이사가 일어나 미래에게 다가와 분석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노트북을 건네자 송 이사는 한 줄 한 줄 확인했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학생 말이 맞아요. 중대한 오류 3개가 진짜로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 조항, 하나는 환율 숫자 도치 3.52 대 3.25, 하나는 추가 이행 수수료 부분입니다. 회의실은 웅성거림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류 회장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신미래 양,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 미래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의 차이입니다. 중국어판은 주요 책임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사용했지만 한국어판은 책임 분담으로 바뀌어 있어 의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중국어판은 정확한 개수 3.25를 썼지만 한국어판은 3.52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오타로 보일 수 있는 숫자의 뒤바뀜이지만 전체 프로젝트 비용으로 환산하면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추가 이행 수수료 부분에 있습니다. 중국 측 계약서에는 각 단계별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한국어판에는 전액 보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친 미래는 천하일웅 대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대표님의 의도와 맞는 계약서입니까? 천 대표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는 것은 방금 그대가 중국어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국어판은 내 생각에 수정된 것 같군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밀실 안에서 망치 소리처럼 떨어졌습니다. 마 부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아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류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언제부터 꼼꼼하게 확인했나? 마 부사장은 굳어버렸고 몇 초가 억겁의 시간처럼 흘렀습니다. 그는 뭐라 말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자신을 쏘아보는 시선들의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미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 회의의 운명이 더 이상 그 남자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송 이사는 노트북을 덮으며 결단을 내리듯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윈 브릿지 도구가 너무나 훌륭하게 작동했군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지점들을 놓쳤을 겁니다. 가계약 서명은 잠정 중단하고 전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구한 발언이었습니다. 천하일웅 대표는 미래를 바라보았는데 처음으로 경계심이 아닌 존경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작은 아가씨, 우리가 수많은 통역사와 일해봤지만 당신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적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미래는 입술을 다물고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과 안도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공부, 숱한 밤을 지새운 노력, 무시당했던 시간들이 마침내 증명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류 회장을 돌아보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그녀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쟁 치열한 회의실에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다음 단계로 향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자신의 이 발견이 운명의 회의가 끝난 직후 그녀의 인생에 가장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도화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잠시 가라앉았다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붓가죽처럼 다시 긴장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누구나 큰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그 일이 그렇게 격렬한 방식으로 터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오류를 검토한 후 송지훈 이사는 법무팀 내부 서버의 원본 기록을 통해 더 깊이 조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류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IT 부서에 최근 2주간의 모든 계약 문서 수정 기록을 추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IT 팀 직원 2명이 노트북을 껴안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는데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직원은 인사를 한 뒤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로그 기록을 추출했는데 비정상적인 활동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이 노트북 화면을 사람들 쪽으로 돌리자 모든 시선이 화면에 꽂혔습니다.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문서가 생성된 시점입니다. 이건 법무팀의 수정 내역이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른 침을 삼키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은 3일 전 새벽 2시 43분에 이루어진 비밀 수정 내역입니다. 젊은 이사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새벽 2시? 그 시간에 누가 일한다고? IT 직원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상 해당 수정은 경영진급 고위 계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이 흘렀고 에어컨 바람 소리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미래는 손바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고 맥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습니다. 직원이 스크롤을 내리자 글자 한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용자 아이디 MTS 접속 시간 2시 43분 17초
로그인 기기 16층 집무실 메인 PC. 내부 IP 주소 16년 3월 22일 일.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 영업사원이 참지 못하고 미래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MTS 계정이면 마태성 부사장이잖아. 마 부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난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았어. 난 밤 12시 전에 잠들었다고. 누가 거기서 수정을 해? 내 컴퓨터는 항상 잠겨 있어. IT 직원은 당황했지만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부사장님. 부사장님 계정은 전자지문으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시스템에 접속 당시 지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사장님 집무실 문이 부사장님의 보안카드로 열린 기록도 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재무팀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그럼 진짜 본인이 수정한 거네. 심야 시간을 틈타 한국어판만 고친 거야. 다른 사람이 대꾸했습니다. 오류 조항이 그대로 통과됐으면 우리 측이 엄청난 손해를 봤을 텐데 어쩌면 제3자한테서 리베이트라도 받기로 한 거 아냐? 세상에, 마 부사장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다시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서 발을 헛디딘 사람처럼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와서 누군가 날 사칭한 거야. 날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 류 회장이 펜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지만 눈빛은 수수령 칼처럼 예리했습니다. 누가 자네를 음해한다는 건가? 마 부사장은 목이 메어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전 안 했습니다. 송 이사가 일어나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 부사장님, 세 가지 오류 모두 우리 측 리스크를 높이고 파트너 측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트윈 브릿지 도구가 없었다면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새벽 2시에 수정했다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 부사장은 뒷걸음질 쳤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들 속단하지 마. 내가 안 했다면 안 한 거야. 계정은 내 것이 맞지만 기계가 해킹당했을 수도 있고 IP가 조작됐을 수도 있잖아. IT 직원이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그룹 시스템은 보안이 철저한 사내망인 인트라넷이라 외부에서 원격으로 해킹할 수 없습니다. 해커가 건물 안에 앉아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 부사장을 벼랑 끝으로 떠밀려가는 사람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파트너 측은 침묵했지만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하게 평가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천하일웅 대표가 안경을 고쳐 쓰고는 부드럽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내부 사정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조항이 양측 합의 없이 변경되었다면 우리는 파트너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그 말을 통역했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울려 퍼지자 회의실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마 부사장은 진짜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탈출구를 찾듯 주위를 둘러보다가 시선이 미래에게 딱 멈췄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증오가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너, 이거 다 내가 꾸민 짓이지? 날 해코지하려고 수작 부린 거야. 이 계집애가 처음부터 음모를 꾸몄어. 미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뻔뻔하게 누명을 씌울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송 이사가 경악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 부사장이 다시 책상을 쳤습니다. 저것이 그 근본 없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날 함정에 빠뜨렸는지 누가 알아? 이 계집애는 그저 튀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남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짓이 딱 지하실에서 기어 올라온 제 엄마랑 똑같네. 주제넘게 기어 오르려고 해. 회의실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하실. 바닥 닦는 엄마. 그 세 단어가 비수처럼 미래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미래는 손이 떨려왔지만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했습니다. 부사장님, 예의를 갖추십시오. 제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 부사장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부터가 잘못이야. 내가 다 망쳤어. 너만 없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바로 그 순간, 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류 회장은 마 부사장에게 다가가 손바닥 하나 간격을 두고 섰습니다. 그는 책상에 못을 박듯 한 글자씩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남아있나? 부드러운 듯했지만 사형 선고와도 같은 무게가 실린 질문이었습니다. 마 부사장은 입을 달싹거렸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그의 목을 조여왔고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더니 그는 고개를 떨구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불가침의 영역이라 믿었던 바로 그 방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류 회장은 자리로 돌아가며 더 이상 마 부사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자네 직위를 즉각 해제한다. 시스템 접근 권한을 모두 정지하고 인사팀은 법무팀과 협조해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몇몇 직원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파트너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올바른 결정을 목격했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 부사장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다가 보안 요원이 들어와 퇴장을 요구하자 고개를 돌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권력 있는 부사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복귀, 원망, 그리고 절망이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미래는 그가 전하고 싶은 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수십억 원의 손실에서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한 남자의 원한까지 사게 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미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며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20층 회의실 사건은 오전 내내 청솔타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국제회의를 통역한 여대생, 임원진을 뒤흔든 계약서 검토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 앞에서 마태성 부사장을 직위 해제시킨 류 회장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문은 앞으로 닥칠 더 거대한 파도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류 회장은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취재진으로 가득 찼고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으며 LED 화면에는 국제계약 사고 처리 결과 발표라는 문구가 흘렀습니다. 미래는 무대 뒤편에 서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사람이 많은 곳도 주목받는 자리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100명의 여사는 낡고 목이 해진 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채 회견장에 방해가 될까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엄마가 안심하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견이 시작되자 류 회장이 단상에 올랐고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청솔 그룹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계약 검토 과정 중 발생한 사고는 철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막대한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한 젊은 인재, 신밀의 양의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무대 뒤에 선 미래는 심장이 쿵쿵거려 박동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즉시 질문했습니다. 신미래 씨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듣기로는 학생이고 미화원의 자녀라고 하던데요. 류 회장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능력은 직함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 양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른 기자가 이어 물었습니다. 미래 씨가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사내 도구입니까? 아니면 외부 프로그램입니까? 이번에는 송 이사가 류 회장을 대신해 답변했습니다. 트윈 브릿지는 미래 양이 동료 학생들과 직접 개발한 도구입니다. 계약 검토에 적용했을 때 의미 오류와 환율 차이를 동시에 잡아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에 없는 도구입니다. 중국 측 파트너 대표도 일어나 정중하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미래 양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향후 3개월간 우리 그룹의 내부 테스트 목록에 트윈 브릿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래가 그 말을 통역하자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기자회견은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력 언론들이 여대생, 수십억 원의 리스크로부터 그룹을 구하다 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또 다른 기사들은 미래와 어머니의 사연을 조명하며 감동적인 이야기로 소셜미디어를 달구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네티즌들은 미래 모녀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희망의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건물 구내식당의 한 조리사는 백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백 여사님은 이 건물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에요.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됐네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래는 류 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10층의 작은 회의실에는 몇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류 회장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청솔에서 정식으로 일해볼 생각 없나? 미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 아직 학생인데요. 상관없네. 자네를 이종 언어 융합 솔루션 팀장으로 영입하고 싶네. 기업 번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젊은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일을 맡아주게. 미래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류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능력은 어제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목격했네. 남은 건 자신감뿐이야. 송지훈 이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네처럼 직업윤리가 있는 사람이야. 미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이자 청소부의 딸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녀가 감사의 말을 하기도 전에 송 이사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송 이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속보입니다. 마태성 전 부사장이 검찰청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서 위조 및 부당 개입 혐의가 포착됐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를 막다른 길로 몰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 부사장이 저지른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래가 자신의 첫 번째 작은 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경비원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래 씨, 어떤 남학생이 찾아왔는데 로비에서 2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의아해하며 내려간 미래는 교복을 입은 16, 17세 정도의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는데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나가 신미래 누나 맞으세요?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전 마도현이라고 합니다. 마태성 씨 아들이에요. 미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몸이 굳었습니다. 소년이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저 아빠랑 달라요. 해코지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아빠 대신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미래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할 필요 없어.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일 다 알아요. 아빠가 잘못한 거 알고 너무 창피해요. 하지만 누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래는 기다렸습니다. 저 누나한테 배우고 싶어요. 누나처럼 실력 있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 같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17세 소년의 자존심을 걸고 말하는 듯 절실했습니다. 미래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앞의 소년을 보며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해하며 누군가 길을 이끌어주길 바랐던 그 시절은요. 미래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소년은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늘 무시당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누군가 찾아와 의지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미래는 자신의 이야기가 계약서를 구하고 악당을 밝혀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마도형과 같은 젊은이들, 자신의 가족이 드리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일어서려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마태성이 권력과 명예, 그리고 마지막 남은 존중까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미래 모녀의 앞길은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그 승리 바로 뒤에 마지막 장을 장식할 또 하나의 사건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맑은 가을 아침,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신도시를 가로지르며 서울 최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중요한 날의 설렘을 실어 날랐습니다. 청솔그룹과 상하이 투자단 간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조인식이 성대하게 열려 국내외 언론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무대 위 대형 LED 화면에는 한중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식이라는 글자가 장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기에서 구한 주역으로서 미래는 고위 임원진 및 법무대표들과 함께 VIP석에 배정되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긴 여정의 결실을 눈앞에 둔 벅찬 떨림이었습니다. 맨 뒷좌석에는 어머니 100명의 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심플한 미화원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챙겨온 것이었죠. 아무도 왜 그걸 들고 있냐고 묻지 않았지만 미래는 그것이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의 삶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류 회장이 연단에 오르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협력 서명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재능은 사회 어느 곳에서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되새기는 날입니다. 우리는 재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의 품격을 존중합니다. 그 말은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미래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이 아닌 벅찬 감동으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파트너 측 대표의 연설이 끝난 후 가장 중요한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신미래 양을 무대 위로 호명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생전 처음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 섰지만 더 이상 자신이 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류 회장은 미래에게 명예표창장을 수여하며 모두를 놀라게 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미래 양을 그룹의 언어 및 국제협력 총괄 코디네이터로 정식 임명하고자 합니다. 급여와 복지는 부장급 대우에 준할 것입니다. 회의장에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재야.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미래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경영진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만 관리자 직책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백 여사는 숨을 죽인 채 낡은 걸레를 손이 떨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미래는 깊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제게는 평생 허리를 굽혀 일하며 저에게 똑바로 서는 법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끼니를 걱정하면서도 언어에 대한 꿈을 놓지 않는 가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어머니가 앉아있는 뒷좌석을 향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과 무료 외국어 교육센터를 설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터져나갔습니다.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찬사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 여사는 기름때와 먼지로 얼룩진 평생의 노동이 서린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류 회장은 자랑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제안, 청솔 그룹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미래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인식은 엄숙하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수많은 사람이 미래 모녀에게 다가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백 여사와 마주쳐도 이름조차 묻지 않았던 직원들도 달려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사님을 가볍게 여겨 죄송합니다. 백 여사는 그저 웃으며 계속 눈물을 훔칠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석양이 유리 빌딩 숲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울 때 미래와 엄마는 청솔타워 앞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미래가 엄마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던 그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던 곳, 가로등 아래서 사람들이 미화원이라는 직업을 경멸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미래는 멈춰 서서 높이 솟은 타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첫날 기억나? 백 여사는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기억나지? 내가 사람들한테 방해될까봐 벽에 딱 붙어 서 있었잖아. 미래가 옅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 천한 직업은 없어. 단지 똑바로 설 용기가 없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엄마는 딸의 손을 꼭 잡았고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미래야. 내가 우리 두 사람 목까지 당당하게 서 주었구나. 공기는 부드러워졌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모녀는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멸시의 시선에서 시작해 거대 기업의 인정으로 끝난 여정.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가 높은 곳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불의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면 길은 스스로 열린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두 모녀가 저녁 노을 속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끝을 맺었지만 그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마태성 전 부사장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갑질이라는 유독한 사내 문화의 전형적인 비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는 명예의 정점에 서서도 미화원에게 그토록 가혹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이 뒤처질까봐 남을 짓밟아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던 거죠. 그 오만함은 사실 자격지심으로 가득 찬 텅 비고 불안한 내면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지위가 양심을 갉아먹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 말입니다. 반면 신미래와 그녀의 어머니 100명의 여사는 우리에게 품격에 대한 가장 사무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품격은 비싼 양복이나 관리자라는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노동의 손과 불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당당함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조용한 선함이 딸의 비범한 용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때로 청소나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을 무심히 스쳐 지나가며 감사의 말 한마디조차 잊고 살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선과 존중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원수의 아들인 도연이 사과하러 왔을 때 미래는 용서와 도움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포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증오로 그 인연을 끊어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